안녕하세요, 이동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실장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영화는 정말 고전 중의 고전이고, 남자 배우들은 이 영화를 뭐 한두 번은 아니라 진짜 여러 번 본 배우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얘기할 영화는 바로 마틴 스콜세지의 택시 드라이버입니다. 주연이 누굽니까? 로버트 드니로. 드니로 형의 앳된 젊은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택시 드라이버. 네. 자, 어떤 영화입니까? 택시 드라이버. 뉴욕의 베트남 참전 용사 트래비스 비클이 불면증으로 택시 운전을 하게 된 얘기입니다. 점점 좋아지고 있어. 그렇죠. 이 드니로 형이 이제 월남전에 참전을 하고 본국에 돌아왔더니 적응을 잘 못하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잠을 밤에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리니까 이럴 거 돈이나 벌자. 그래서 심야 택시를 운전하면서 이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예상할 수 없는 이야기로 끌려가는 이야기인데, 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중요한 인물이랄까요? 이제 이 트래비스가 이제 인간이 바뀌잖아요. 처음 시작할 때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심야 택시 기사였는데 끝에는 좀 다른 인간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되는 과정의 이야기인데, 네. 그 첫 번째 인물이 누군가요? 영향을 바로 끼치는. 베시입니다. 베시. 베시라는 여성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빌 셰퍼드라는 제가 발음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이상형인데. 아, 그래요? 네.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구나. 네. 블루문트급의 브루스 윌리스랑 같이 호흡을 맞췄던 이 택시 드라이브를 보면 네. 그 여배우한테 정말 순간적으로 저도 모르는 배우거든요. 네. 그런데 약간 그 시대의 가장 매력적인 느낌의 배우긴 해요. 되게 고상하고 글래머러스하면서도 지적이면서도 약간 섹시미도 있고 어딘가 모르게 되게 답답할 것 같은데도 그러면 약간 또 파괴적인 거 좋아할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때 이제 백치미가 압도적이긴 한데 제가 느꼈을 때는 아, 그래요? 네. 저는 지적인 느낌도 있던데 사각형 턱이 약간 지적이잖아요, 약간. 금발에 네. 어쨌든 하여튼 그 시빌 뭐라고? 시빌 셰퍼드. 셰퍼드야, 성이? 네. 이제 베시는 그 상원 의원 팔렌타인 이제 대통령 후보를 준비하는 이 사무실에서 이제 뭐 선거 캠페인에서 자원봉사 그런 일을 하고 있죠. 트래비스가 택시를 운전하다가 이제 어느 정치인을 태우죠. 네. 근데 그 정치인이 누구죠? 팔렌타인. 근데 그 사람한테 이제 이 우리 사회의 문제점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막 이런 쓰레기를 청소해야 된다. 뭐 맞아, 악취가 진동한다 밤거리에. 맞아. 네. 막 그런 얘기를 하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한테 관심이 생겼고 이 사람 선거 사무실인가 뭐 의원 사무실에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어떤 여자를 보게 되죠. 그 여자가 바로 베시. 심지어 또 그런 애들은 꼭 창가에 앉는다, 이렇게 밖에서 보이는 자리. 그게 앉았는데 이제 트래비스가 다가가서 얘기하죠. 딱 보니까 너도 나랑 같은 캐릭터인데 너 외롭지? 그러면서 정말 그 트래비스의 그 직진남 대사가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했더니 여자가 뭐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둘이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이게 진짜 약간 깜짝 놀라는 게 이게 트래비스라는 캐릭터가 약간 정말 약간 반사회적이랄까? 아니면 얘가 정말 사람을 잘 모른다 이런 느낌 드는 게 데이트가 어디 갑니까? 포르노 극장에 가죠. 평소에 트래비스가 이제 자기 혼자 포르노극장에 좀 갔었거든요. 그래서 너도 나랑 똑같은 애니까 이런 거 좋아하지? 하고 간 거예요. 심지어 그때 본 영화가 뭐냐면 스웨덴 결혼 입문서라는 당대 아주 유명한 그 이제 XXX 무비인데 트래비스가 생각할 때는 그 스웨덴 결혼 입문서 제목이 고상하잖아요. 그게 이제 스웨디시 메리지 매뉴얼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다짜고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성스러운 느낌도 있잖아. 서사가 있다. 이거 뭔가 특별한 영화야. 이건 내가 맨날 보는 쓰레기 같은 영화보다 조금 급이 높은 영화야. 내가 너를 위해 이 영화를 준비했어. 이런 거구나. 거야. 내가 맨날 헐리우드 액션 영화 보지만 데이트하니까 프랑스 예술 영화 보러 간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인 거구나. 그런 느낌이야. 같은 포르노지만 급이 다르다. 급이 다르다. 그런데 그걸 가만히 봐주는 거의 첫 데이트에 가만히 봐주는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 여자가 이제 일어서서 가버리죠.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집착남처럼 전화하고 막 해서 안 받으니까 이제 거기 쫓아가죠. 네. 찾아가서 이제 하다가 결국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만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두 번째가 이제 아이리스. 아이리스가 바로 그 조디 포스터가 12살이었나요? 14살인가? 14살이었던 14살 하여튼 되게 아주 어린 근데 실제로 그 등장
등장 인물의 나이와 실제 나이가 거의 일치했던. 아, 그 영화 속에서는 12살이고 실제로는 14살 때 그 이제 그런 역할을 해가지고 좀 비난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린 창녀 역을 맡았죠. 12살 창녀 역을 14살 조디 포스터가 맡았는데 그 역을 맡으면서 사실은 이제 정신과적 치료를 계속 처음부터 이제 심리를 받으면서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이 역을 할 수 있어. 이런 걸 이렇게 하면서 결국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외부에서는 좀 그런 비난이 있었지만 뭐 그것은 이제 잘 극복이 된 그런 이야기라고 했는데 어쨌든 아주 앳된 조디 포스터 그걸로 데뷔를 한 거죠. 근데 만났는데 자 아이리스를 사실은 가장 결정적인 인물로 봐도 무방할 정도죠. 이 트래비스가 바뀌는 데 있어서 자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만납니까 거기서? 이제 아이리스가 갑자기 이제 택시를 보자마자 들어와서 빨리 출발해달라고 하는 어디든 아무데나 빨리 가자. 근데 우물쭈물하는데 매튜가 나타나. 누가 나타나서 이제 데려가죠. 네, 포주 매튜. 그 사람이 걔잖아. 하비 키틀. 영감님 또 거기서도 또 얼굴 들이밀더라고. 야 하비 키틀.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트래비스가 그 사이에 이제 총을 구매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냐면 아이리스를 이제 얘가 탈출을 시켜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려보내겠다 설득을 하죠. 네. 찾아가가지고 계속 그러면 안 된다. 근데 사실은 아이리스는 그럴 마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매튜가 이제 가스라이팅을 잘 해가지고 되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 그것만 이제 믿는 거죠. 믿어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 이상한 아저씨가 나타나가지고 널 구원해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뭐 호의는 감사해요. 약간 이 정도 느낌인 거죠. 그리고 뭐 그러던 차에 사실은 이 트래비스가 권총을 구매한 진짜 이유는 사실 딴 데 있었잖아요. 그 상원 의원 누구죠? 그 팔렌타인을 이제 저격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권총을 숨기고 그 갔는데 이게 어설플 거 아니야. 이게 그쵸. 티가 나. 심지어 가만히 가도 티가 나는데 머리를 모이칸처럼 깎았으니까 얼마나 티가 나겠어. 그 가디언들 경호원들이 뭐 그냥 뭐 고스톱 쳐서 그 자리에 간 게 아니잖아요. 딱 보면 티가 나잖아. 그러니까 애가 범죄형 이렇게 써있잖아. 머리 밀고 막 그 완전 나치 복장하고 간 거잖아 거기. 조커 복장하고. 거기 갔더니 이제 경원이 이제 딱 하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친 거지. 엄청 빨리 도망가더라고. 그럼 작전 실패에 짜증 났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되게 이제 좀 예상 외로 흐르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누굴 찾아가죠? 바로 아이리스가 있는 그 이제 포주 매튜를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가지고 뭐 꺼져 이러니까 야 너 권총이 있어? 했더니 꺼져 임마 이랬더니 한방 그냥 바로. 네. 그러니까 이게 캐릭터 일관형이 있어. 이게 만약 프랑스 영화 있잖아? 설명할 거야. 내가 너를 왜 죽이는 줄 알아? 막 말해. 그러다 반격당하거든. 근데 트래비스는 그 여자애 갈 때도 바로 가는 데이트 신청하고 맞아. 이걸 바로 쏴버려 그냥. 쏴버렸더니 그 배 맞고 그죠? 그런데 이제 총격전이 막 벌어져가지고 2명인가 3명을 죽이고 그 아이리스는 하지 말라고 막 계속 그러지만 그렇게 해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근데 끝이 약간 애매해. 끝에 그리고 나서는 사실 이제 신문에 나서 뭐라 그래요? 거기 뉴욕 갱단을 처치한 뭐 택시 운전사 막 이러면서 영웅이 됐죠. 미담으로 막 나오는데 그리고 베시가 와서 이제 막 약간 뉴스에서 봤어요. 신문 기사에서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좀 약간 뭐 약간 뉴스는 과장이죠. 뭐 약간 끈적거리는 느낌 있잖아요. 눈빛 라면 먹고 갈래? 약간 그런 느낌의 눈빛을 쏴주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뒷부분이 예전에 볼 때는 그냥 당연히 그냥 이렇게 미국 특유의 영웅 서사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영웅이 돼가지고 스타 잘 다 가졌구나. 이런 줄 알았는데 다시 보니까 그 부분이 좀 이상해요. 약간 애매한 것 같아. 이게 그냥 아이리스가 또 자기 고향 부모한테 가고 모든 게 다 이 트래비스가 꿈꾸던 대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진짜인가? 아니면 그 우리나라의 그 뭐죠? 달콤한 인생 이병헌처럼 죽어가는 순간에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지 그 부분은 좀 전문용어로 열린 결말 같은 그런 느낌 주더라고요. 근데 자 하여튼 이런 줄거리의 내용의 영화입니다. 네. 자 이 영화의 어떤 뭐 매력이랄까요? 재미랄까요? 이건 뭐였습니까? 저는 일단 이 영화를 저희가 이제 서울 올라가서 자취할 때 아마 봤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몰입해서 봤어요. 그래서 이제 왜 이렇게 감정이입이 되지 거기? 그러니까 외로운 늑대였나? 그쵸. 외로운 늑대로. 서울에 친구도 없고. 지방러. 뭔가 이 첫사랑의 실패와 함께 오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수컷의 냄새가 안 나던 시절에 이렇게 고독한 늑대처럼 새벽마다 막 이렇게 깨어있고 불면증 얘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영화를
처음에 보면 약간 이제 빨간 불빛이 나오면서 이게 트래비스의 몽롱한 정신 상태를 막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내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면서 정말 고독하다. 근데 얘는 그래도 행동이라도 옮기네? 뭔가 이런 느낌?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너무 슬펐어요. 어떤 부분이요? 이 트래비스가 이제 마지막에 헤어질 때 마지막 장면을 저도 유의 깊게 봤는데 배시가 이제 들어가고 나서 택시를 몰다가 자꾸 백미러를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그 스콜세지가 그 부분을 빨리 돌린 것 같아요. 되게 눈빛이 이렇게 되게 빨리 움직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효과를 주냐면 내가 지금 배시를 봤나 안 봤나? 그런 눈빛이랑 그 다음에 그 살인을 하러 갈 때 매튜한테 가기 전에 아이리스한테 $500를 넣고 이걸로 그 집까지 내려가라. 저는 그게 일종의 유서처럼 읽힌 거예요. 그러면서 트래비스가 또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 저러다가 이런 느낌이 항상 깔려 있어가지고 너무 슬펐어요 저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그 자기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목숨을 걸고 갔으니까 뭐 슬픈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무엇이 트래비스로 하여금 그렇게 과도한 폭력으로 이끌어 갔는지 이런 걸 항상 생각을 해보면 이 개인의 불안, 소외 이런 것들은 뭔가를 통해서 그 자기 자신이 개발을 해가지고 뭔가를 해소를 시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해소시키지 않으면 결국 바깥으로 이게 폭력성이 표출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되게 단순해가지고 뭔가 이제 그 해소가 안 되면 그게 어떤 경우든 폭력적이거나 막 갑자기 막 욕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자기 욕망이 적절 해소가 되지 않으면 그게 억압 받아가지고 어쨌든 분노나 어떤 폭력적인 방식으로 표출이 된다. 네네. 그러니까 거죠? 이 배시에게 해소되지 않는 것들을 아이리스한테 과도하게 투사시켜가지고 이 아이리스는 필요하지도 않는데 거기서 그 필요 이상의 폭력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은 지금도 흔히 일어나는 일이고 이거 굉장히 보편성 있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남자가 뭔지 알고 있다 얘는. 마틴 스콜세지가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또 다르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구해주고 싶어. 내가 나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구하지 못하니 내가 누군가를 구해줌으로써 내가 구해졌다고 믿고 싶어하는 심리가 기본 있잖아요. 근데 나보다 나은 사람을 내가 구해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배치한테는 안 되는 거야. 걔 나보다 나으니까. 근데 나보다 못한 어린 그 남자 여자 중에 여자가 약자죠. 근데 이 여자 중에서도 아주 어린 여자에다가 심지어 직업이 창녀야.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사회적으로 밑에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얘는 구해줄 수 있어. 그 얘를 구하는 아이리스를 구하는 것이 곧 자기 자신을 구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대의명분이 약해. 그래서 대의명분을 내세운 게 쓰레기들을 다 치워야 된다. 이 냄새 악취가 다 진동한다.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자기는 그렇게 믿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왜 머리 자르면서 그 유명한 장면 있잖아요. 너 지금 나한테 말하는 거야? 나 여기 나한테 말 걸었어 지금? 나 여기 나밖에 없는데? 뭐 그 유명한 씬 있잖아요. 그게 어쩌면 그때부터 이제 그게 자기가 자기에게 말을 거는 그러니까 지금은 지킬이 하이드한테 말 걸듯이 그런 순간을 통해서 이제 이 아이리스가 실제로 어떤지는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은 거야. 그냥 트래비스가 보기에 아이리스는 그런 애야. 한번 그러나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애로 낙인이 찍힌 거죠. 그래서 얘를 구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약간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되게 진심이고 뒤로 갈수록 그것은 일말의 거짓이 낸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하지만 그것은 어쩌면 잘못 던진 질문에 대한 좋은 답인 거죠. 질문이 잘못 던져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 베트남 전쟁에서 걔가 뭘 어떻게 보고 왔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전쟁의 어떤 상흔 같은 거죠. 그래서 왜 걸프전이든 뭐 이런 거 갔다 온 미군들이 그런 심리적 트러블 겪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 폴 슈레이더의 각본을 서술로 옮긴 책인데 영화에서는 안 나왔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베트남에서 이제 전장의 참상 친구가 뭔가 그 베트공이 던진 폭탄에 희생되는 뭐 그런 장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틴 스콜세지가 직접 등장해가지고 저기 깜둥이랑 같이 있는 내 부인을 내가 총을 쏴 죽이겠다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트래비스한테 굉장히
강한 영향을 미쳐요. 맞아. 총을 쏴서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걸 들었잖아요. 듣고 나니까 본인도 총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드는 거죠. 그 다음에 총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영화에서 쏴야지. 그래서 이게 폭력성으로 연결되고 그 마트에서 흑인이 털다가 그 장면도 나오잖아요. 무장강도한테 그냥 쏴버리지. 망설임 없이 가가지고 그냥 바로 쏘잖아요. 이런 빌드업들이 있긴 한데 저는 남자의 어떤 원초적인 폭력성 그런 것들이 문명화, 교육 이런 것 없이 그렇게 혼자만 있는 공간에서 이 사람이 계속 놓여졌을 때 어떻게 흘러가는지. 근데 결말이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트래비스도 죽어야지 3명을 죽였으니까 죽었어야 마땅한데 영웅으로 추앙받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안티히어로 이 느낌은 그 조커 보셨어요? 네네네. 조커도 보면 조커랑 비슷하네요. 네, 조커도 TV에서 거기 또 공교롭게 로버트 드니로가 머리로 나와가지고 총 맞고 하는데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러니로 바뀌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뒷부분이 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고 환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저는 현실로 봐요. 현실로 보세요? 네네. 저는 현실로 읽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더 너무 슬픈 거야. 얘 또 얼마 있다가 또 이런 폭력으로 해서 오래 못 살겠구나 이런 느낌을 또 주는 거죠. 그게 너무 우울하더라고. 이 영화를 슬프고. 근데 저는 이 택시 드라이버를 보면서 참 잘 찍었다 생각하는 게 배우 또 연기를 항상 얘기하죠. 드니로에 대해서는 그거보다 그 시대의 밤거리를 참 잘 찍었더라고요. 맞아. 밤거리를 택시 안에서 이렇게 찍는데 그 어떤 여러 장면들 있죠. 이게 이제 트래비스 눈에 걸리는 장면들 있잖아요. 그게 뭐 창녀들도 있고 여자들 노출이 되는 옷들 여자들 있고 그런 장면들이 남자 A처럼 되게 저쪽에 화려하게 빛나니까 내가 더 어두워지는 나의 외로움이 더 커지는 거죠. 오히려 낮 시간에 뭐 마트에서 일하면 오히려 덜 외로울 수도 있는데 밤 시간에 그렇게 일하면서 사람들은 다 밤에는 보통 직장인들이 이제 유무한 시간이잖아요. 그 즐거운 시간이고 활락의 시간이고 법이 좀 끝나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더 이 사람이 더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 사실은 불면증을 약 먹고 해결했으면 정상적인 어떤 보통의 생활 돌아왔으면 괜찮은데 그걸 더 그냥 방치해 더 그냥 그걸 좋게 말하자면 그냥 살리는 쪽으로 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 외로워지고 근데 그것을 시점샷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치는구나. 이게 그 왕가희 감독이 중경사님 찍었을 때도 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이게 밤을 이렇게 찍잖아요. 임청아 나오는 씬 같은 거 보면 다 되게 좀 방법이나 어떤 그건 다르지만 결론은 되게 비슷하게 나오는. 그래서 이게 되게 화려한데 되게 외롭구나. 그런 거 사실 어릴 적에 몰랐거든요. 되게 화려한데 왜 외로워? 그랬는데 이걸 보니까 그 택시 드라이버를 통해서 이제 그런 느낌? 그게 참 명장이야. 마틴 스콜세지가 그런 걸 그렇게 잡아내는 거 보고 음악이 너무 좋잖아요. 색소폰. 진짜. 나는 그런 음악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데 그 외로운 느낌 있죠. 나한테 색소폰은 케니지지. 케니지 아닌가? 색소폰 하면? 근데 그 어쨌든 관악기잖아. 인간의 숨소리, 이렇게 호흡을 통해서 악기 소리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원초적인 느낌이 강한 그 소리가 부서지잖아. 이렇게 안개처럼. 그러니까 되게 그 거리와 어울렸던 것 같아. 그 브루클린으로 가자 마지막 비상구 그 영화에서도 보면 되게 어울리거든요. 그런 음악이나 이런 게. 이 명배우의 연기도 연기지만 얘기한 것처럼 그 시절에 그때 그 밤거리나 그 인물들이나 풍경을 잡아내는 그 영화 감독으로서 마틴 스콜세지는 참 대단하다. 저는 이제 택시 기사님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저는 뭐 어디든 갈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저는 그 말이 옛날부터 너무 이상했거든요. 가기도 어딜 가? 손님들이 가는 데로만 가는데. 그렇죠. 자기가 가는 게 아니죠. 자기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택시 기사들이. 아니면 택시 기사를 친구로 둔 애가 야 나는 하루 종일 뭐 사무실에 박혔는데 넌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나는 뭐 아무 데나 가지. 아무 데나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곳에 데려다 줘야 되는 게 직업이니까 가는 건데 이 트래비스도 택시 기사는 이게 목적이 없는 거야. 삶의 목적이. 그러니까 누가 그냥 손님 있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고 내려다 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뒤에 스콜세지가 타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걸 듣고 있고 이 공간 자체가 그 어떤 현대인의 고독 70년대 도시 생활자의 고독을 굉장히 잘 표현해주는 그런 역할이었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밀바테 파수꾼에서 말씀 제가 했었는데 그 홀든이라는 10대 16살짜리
퇴학당한 이 청소년이 뉴욕을 겨울에 다니는 그 느낌은 되게 약간 뭐랄까 구체적이지 않고 좀 이렇게 붕붕 떠 있는 느낌인데 소설과 영화의 차이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그 베트남전 참전하고 와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는 그 남자가 보는 뉴욕 거리가 되게 생생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수준 차이가 느껴진다. 그거 말하고 싶어질 정도였어요. 셀린저한테 물어보고 싶었어, 전화해서. 걔가 그랬잖아. 자기가 잘 쓴 책의 작가는 전화해서 말하고 싶어진다고. 너 봤냐 그 영화? 이렇게 물어보고 싶더라고. 봤겠지? 스콜세지 영화 중에 네. 어떤 거 좋아하세요? 스콜세지 영화 중에 네. 카지노도 재밌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좋은 친구들. 좋은 친구들. 말고 최근에 그 나왔던 영화 아이리시맨도 괜찮았어요. 근데 아이리시맨은 너무 길어가지고 사실 보는 좀 힘들었는데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영화사에 이름이 남은 그 명배우들과 명감독이 그 나이에 다시 뭉쳐서 그러니까. 그 영화를 찍는다라는 것. 근데 그 영화 전혀 낡지 않았어. 지루하지도 않고 그런 거에서 정말 대단하다 생각하고 마틴 스콜세지 중에 제일 좋았던 건 카지노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저것도 괜찮았어요. 그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랑 디파티드 그것도 괜찮았어요. 그것도 마틴 스콜세지니까 그나마 그렇게 찍었지. 그건 괜찮았어요 저는. 그 이제 트래비스 비클이 입고 다니던 이게 이제 탱크 운전사들 입는 탱크 점퍼거든요. 그다음에 그 모이칸 했을 때는 M65의 그 옷들이 10년 전, 20년 전부터 거의 이제 복각을 해가지고 그런 거랑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 시절 70년대 군복에 그런 패치를 박아가지고 되게 비싸게 거래가 되고 그랬었던. 유행했었죠. 네, 되게 유행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되게 문화적 아이콘이죠. 그리고 이거 약간 그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조커의 캐릭터도 사실 좀 많이 닮았어요. 그렇죠. 네, 혼자 이렇게 론 울프라나 외로운 늑대처럼 이렇게 혼잣말하면서 자기의 세계관이 완벽하게 정립되어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선의를 한다고 하지만 악행을 저지르는 뭔가 약간 그런 여러 가지가 되게 닮아 있더라고요. 명작은 명작이야. 이 택시 드라이버를 보면 생각나는 소설 같은 게 있어요. 맞다. 제가 그 이 소설 아마 처음 보셨을 건데. 다른 어디였던 이 영화로 나왔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최양일 감독이 영화와 다른 어디에 떠 있나 만들었는데 양석일이라고 제일조선인이고 10년간 택시 운전 일을 했어요. 실제로? 네. 그래서 그 자신의 경험을 두 권의 소설에 담았는데 이게 1, 2로 돼 있는데 따로따로 나온 소설이에요. 정말요? 네. 근데 이제 이어지긴 하는데 굉장히 재밌어요. 진짜 버블 경제 시절에 어떤 차별받는 조센징 그 기사 얘긴데 거의 활극들도 나오고 에피소드 방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택시 드라이버랑은 좀 다른데 결은 다르지만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택시 광조국? 네, 택시 광조국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택시 드라이버 일지가 나왔는데 이걸 이제 묶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어디에 떠 있는. 이거 재밌겠네요. 되게 재밌어요. 다시 이거 한번 읽어보고 싶다. 네, 금방 가요. 워낙에 이제 에피소드가 흥미로워가지고. 이 음악은 누가 했어요? 음악이 버나드 하먼인가? 버나드 하먼. 그 시민 케인 버나드 하먼 그렇다고 하더라고. 택시 드라이버 이 영화는 되게 굉장히 문학적인 것 같아. 이 내면 그 트래비스라는 사람이 이제 변하게 되는 그 과정들에 두 가지 굉장히 성격이 다른 여성이 등장을 하고 그 여성들 옆에는 또 남자가 팔렌타인이 있고 매튜가 있고 굉장히 그 정반대의 어떤 계급과 성격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조건에서 정반대인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비클이 바뀌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각본도 되게 완성도가 높고 이 영화의 그 뭐 연기면 연기, 음악이면 음악, 편집이면 편집,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좀 고양시켜주는 그런 어떤 굉장히 수준 높은 예술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사실은 이 예술 양식사로 따지면 미국 사실주의의 대표 영화라고 봐도 무방하죠. 굉장히 그러니까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를 통해서 보는 미국이 아니라 실제의 미국의 모습을 이탈리아 이민자인 마틴 스콜세지 감독이 이제 약간 이게 찾아서 발견해서 정리해서 표현하는 그런 영화니까 미국 사회의 어떤 단면을 보여주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있잖아 세계 100대 영화 이런 데 하면 그래도 계속 이렇게 제목이 오르내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목은 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아니면 예전에 이제 그런 영화 소개 프로에서 조금씩 보고 말았을 텐데
꼭 영화를 한번 직접 보시면 좋고 많이 재미없으면 남측장 메일로 보내가지고 악플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에피소드인데 타란티노가 이 택시 드라이버에 대한 썰을 유튜브에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 영화가 후반부 굉장히 폭력적인 장면 때문에 X 등급이 떨어진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콜롬비아에서 야 X 등급 안 돼! 너 빨리 이거 가위질 해가지고 R 등급으로 올려! 그랬더니 스콜세이지가 편집실에 권총을 들고 계속 있었대요. 왜냐면 콜롬비아 간부를 쏴 죽이려고. 그 편집을 만약에 하면 편집을 하느니 너를 죽이겠다 이런 각오로. 근데 어떤 식으로 타협을 했냐면 후반부 장면이 굉장히 어둡잖아요. 채도를 2단계인가 떨어뜨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피나 이런 것들이 폭력적인 어떤 직접적 노출을 좀 이렇게 그렇게 해서 R등급으로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윈윈이네요. 그렇죠. 서로 R등급 받았고 R등급 받고 총도 안 쏘고 편집은 안 해도 되고 그대로 영화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게 된 거죠. 근데 되게 멋있다. 그 정도의 결기로 자기 작품 지키는 게 물론 이제 타란티노의 썰이죠. 썰이었다고 뭐 없는 말 했겠어요. 좀 과장은 될 수 있지만 근데 생각해보면 후반부가 너무 좀 색감이 이상하잖아요. 되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창작자들이 보통 거기서 이제 스튜디오가 원하는 대로 다음에 영화 못 찍으면 어떡하지? 무릎 꿇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 작품에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결기를 보여주는 요즘 그랬다가는 바로 계약 해지. 그러면 되게 낭만이 있던 시대네요. 그렇죠. 부럽다 그 낭만.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